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5, 6% 정도 좀 떨어졌고요. 현대로템도 오늘 한 4% 넘게 좀 하락해서 좀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산주 지금 끝인가 또 기회인가? 전체적으로 이제 4분기 실적을 다 발표를 했는데 모든 기업,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하나 시스템, LIG 넥스원, 현대로템까지 해서 모두 좀 실적이 기대치보다는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부터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또 올해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좀 고민을 좀 하고 계실 텐데요. 일단 거시 환경은 매우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역시 나토의 국방비 증가가 있고 아시아 쪽에서도 중국, 한국, 일본 모두 이제 국방비 증가가 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미국과 이란의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요즘 계속 화두가 좀 되고 있고요. 예, 그런데 물론 이제 거시적인 뉴스보다는 시장은 확실히 지금 단순 지금 찍히는 숫자에 좀 민감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5, 6% 정도 좀 떨어졌고요. 그 전에 LIG 넥스원도 한 달 내내 좀 떨어졌었고 현대로템도 오늘 한 4% 넘게 좀 하락해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기업들을 들어가 보면서 이게 끝물인 실적인 건지 아니면 잔고가 좀 남아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좀 파헤쳐 보고요. 그리고 나서 좀 국방, 방산 재료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방산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분기별로의 이제 실적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결국 수주 잔고예요. 왜냐하면 수주 잔고가 많으면 그 중간에 환율이라든지 아니면 영업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개선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방산주들의 중요하게 봐야 될 세 가지 지표가 있는데 수주 잔고가 좀 늘어나고 있는지, 수출 비중이 확대가 되고 있는지, 납품 주기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요거를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좀 크게 좀 하회가 됐습니다. 1월 달에 계약이 따나면서 야 이거 좀 올해도 방산에 대한 모멘텀이 강해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좀 바라보셨을 텐데 지난 이제 4분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물론 이제 컨센이 너무 높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상치보다 한 30%가 좀 떨어졌는데 주 이유를 좀 보니까 일단 1세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충당금이 550억이 들어갔고 판관비가 400억이 좀 들어갔고요. 그리고 하나오션 이제 하나 시스템이 또 그 두 기업들의 지분 구조도 갖고 있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이기 때문에 모두 이제 연결돼서 실적이 나와서 그 부분이 좀 부진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수주 잔고는 좀 많이 좀 남아 있고 그리고 지금 노르웨이를 사실 이제 폴란드에서만 끝난 게 아니고 주로 이제 매출은 중동 쪽에서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사우디라든지. 그런데 노르웨이를 올해 1월 달에 뚫었단 말이에요. 이 얘긴즉슨 지금 이제 나토의 이제 유럽 국가들이 GDP 대비해서 방산 비중을 높여갈 건데 유럽에 사실 방산하면 또 독일이 무기가 좀 뛰어난 포지션에 있고 그러면서 유럽 국가들은 유럽의 무기들을 쓰는 게 원래 불문율이었는데 지금 노르웨이도 뚫고 있고 폴란드는 이미 2년 전에 좀 뚫었고요. 그리고 루마니아도 뚫으면서 사실 이제 유럽 국가에도 매출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4.5조 원대로 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단순히 4분기에서 끝날 게 아니고 올해 1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스토리가 노르웨이 때문에 이제 모멘텀이 생겼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LIG 넥스원입니다. 방산주 중에서 유일하게 먼저 떨어졌어요. 1월 달부터 좀 떨어지기 시작했던 종목이었는데 사실 LIG 넥스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특히 걱정하실 필요는 거의 없는 게 수주 잔고가 지금 23조 원에 좀 되어 있고 이 기업의 좀 IR을 구조를 좀 보니까 지금 수출 비중이 지금 17%에서 지금 20% 정도로 올라갈 좀 전망이라 지금 제시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 얘기는 국내 쪽은 이제 국방부와 연결이 좀 되어 있는 상태인 건데 거기는 매출 마진이 높지 못합니다. 근데 수출 비중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마진이 좀 높아지는 부분이라서 수주 잔고는 23조 원이 좀 되어 있고 수출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사실 방공망과 이제 유도 무기, 미사일을 주로 만드는 회사고 거기 안에서 매출 구조가 나오는 회사인데 방산호황기에서 가장 먼저 예산이 선점되는 또 분야입니다. 물론 전차도 중요하지만 전차보다 이제 미사일이 가장 먼저 예산이 잡히기 때문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수주가 계속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눌림 자리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겠고요. 현대로템, 현대로템도 이제 컨센보다 16% 정도 하회가 됐습니다. 역시 폴란드 1차에서 2차 계약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매출이 좀 공백이 나왔던 것 같고요. 펀더멘털은 확실히 좀 양호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라크와 페루, 루마니아 등이 지금 후보 이제 매출 포인트로 좀 되어 있는데 폴란드도 그랬고 이라크도 그렇고 지금 정치권들이 또 변수가 있다 보니까 살짝 지금 지연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LIG 넥스원과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인보다 현대로템이 조금 더 강점이 있는 부분은 가장 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방산뿐만 아니라 뭐 철도에서도 나오고 여러 분야에서 이제 매출이 나오는 회사인데 지금 EPS, PR로 본다고 했을 때는 방산 업종들에서 이제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 퍼가 20 미만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가장 저평가긴 하지만 지금 방산주에서는 가장 좀 움직임이 둔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 그리고 이제 한국항공우주 사실 올해 가장 좀 많이 눈에 떴던 기업 중에 하나였죠. 결국 이제 위성 쪽의 이슈도 좀 있었고 좀 우주항공 쪽에 좀 업종들이 강세다 보니까 한국항공우주도 좀 흐름이 좋았는데 실적은 역시 기대치보다 못했어요. 못했는데 지금 경영진들의 이제 그러니까 회사 사측의 전망을 보니까 지금 2026년도 매출 목표를 지금 55%로 잡고 있고 수주 목표도 지금 60% 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좀 한국항공우주가 다른 방산주에 비해서는 좀 덜 빠진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겠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일시적인 그런 자회사 부분 그리고 충당금 부분 그리고 노이즈가 좀 있었다. 근데 수출 올해 1월 달에 노르웨이 이슈로 가지고 확산 모멘텀은 좀 남아 있고 현대로템은 물론 이제 2차 계약을 대기 중에 있어서 이게 무조건 나온다. 단기간에 나온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공백기에 있지만 저평가는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LIG 넥스원은 그 전부터 좀 조정을 받았지만 수주 잔고가 좀 압도적이고 방산 업종에서는 가장 유망한 미사일 포인트에서 있는 회사다. 그리고 카이 같은 경우는 이제 2026년도에 이제 성장을 기업 측에서 이미 IR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돌다리를 두드려 가봐야 되겠지만 일단 목표치가 높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좀 자신감은 있다. 그리고 지금 차트 상황으로 방산주 안에서는 가장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중장기 모멘텀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방산 업종들이 물론 이제 실적 부분 노이즈가 있었지만 왜 중기적인 모멘텀이 강한가를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일본, 일본의 지금 국방 예산을 이번에 이제 총리가 바뀌면서 국방비를 되게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도까지 지금의 국방비의 2배 수준, 그러니까 전체 GDP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2% 정도를 지금 잡고 있고요. 그리고 나토도 전체적으로 2%를 좀 따지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유럽 국가들이 2% 미만, 1% 내외 정도인데 여기서 2배치 가까이 늘어난다는 것은 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보호할 수 있는 방공망 체제라든지 그런 쪽에 이제 매출 비중이 높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면 수주 잔고가 올해까지가 아니고 2027년, 8년, 30년까지 수주 잔고가 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도 지금은 크게 나쁜 상황은 아니잖아요. 좀 5,200
코스닥 같은 경우로 1100포인트를 좀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결국 중간중간 이렇게 좀 고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 눌려가는 수준에서는 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매수 기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국가별 GDP 국방비 증가 추이를 한번 표로 한번 살펴보면 폴란드, 독일,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등은 대부분 2% 미만이에요. 근데 지금 2%대로 증가하는 좀 추이에 있고요. 왜? 원인은 역시 러시아 리스크인 거고 우크라이나 사태 때 미국이 주도적으로 방어를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다른 유럽 국가들 안에서도 이제 국방비를 증가해야 될 수 있는 명분이 생겼고요. 그리고 역시 대만 이슈가 좀 중국과의 아주 중요한 좀 화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일본과의 이제 중국의 마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본도 지금 2%대로 상향 흐름이고, 대만도 중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국방비를 증가한 상황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우디, 중동 쪽도 지금 이란 리스크가 지금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도 높은 상황인데 더 유지될 가능성 그리고 현대화 될 가능성이 좀 높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방산주들이 2023년도에 조선주와 좀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방원이라고 하는데 방산과 조선의 사이클을 되게 유사하게 가고 있거든요. 근데 조선주의 실적이 언제부터 좋아졌냐면, 그러니까 수주가 2021년도부터 폭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돈이 이제 급증하면서 찍혔던 시기가 2024년도 후반부터 2025년도에 이제 실적이 찍히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산주들은 조선주에 비해서 텀은 좀 짧아요. 조선주는 5년, 10년 텀이기 때문에 수주를 해도 3년 뒤, 4년 뒤, 5년 뒤에 기본적으로 찍히는 구조라면 지금 방산주들은 그래도 2년 정도 텀, 짧게 보면 1년 정도 텀이라서 수주가 지금 전년도 그리고 올해 많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실적 흐름이 2026년도에 더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크게 본다 그러면 2027년도까지는 실적이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 중간중간마다 뭐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계약 취소라든지 이런 변수는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제 반도체를 제외하고 나서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업종이 방산주보다 더 뛰어난 업종들은 사실 많지는 않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포지션 자체가 한국이 유럽보다 또 미국보다 싼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한 관심도는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 유망하다. 그리고 올해 6월 달까지만 본다 했을 때는 지금 자리보다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산주들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역시 명확한 좀 데이터 수주 잔고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단기적인 4분기 실적에 아쉬워할 게 아니고 더 큰 흐름을 더 집중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